오늘은 포뮬러1 소식을 싹 다 훑어보는 날이에요. 진짜 별별 뉴스가 다 나왔습니다. 맥라렌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차를 경매에 내놓겠다라고 발표했고, 2009년 챔피언 젠슨 버튼은 완전히 은퇴 수순을 밟게 됐죠. 랜스 스트롤의 연봉도 실수로 공개됐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페라리가 루이스 해밀턴과 2026년 이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번 챔피언의 여정도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차를 산다고요? 그게 지금 맥라렌이 내놓은 제안입니다. 이 영국팀은 포뮬러1 2026 시즌을 위한 차 AMC 40H를 올해 안에 경매에 붙이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차를요. 경매는 오는 12월 5일 아부다비 그랑프리 주말에 열릴 예정이고, RM 소더비 경매 회사와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차는 2028년에야 구매자에게 전달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년 뒤죠. 이유요. 맥라렌은 기술적인 비밀이 너무 일찍 유출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에서 1200만 달러를 내고도 차고에 그 차를 들이기까지는 꽤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네, 이건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2026년에 몰게 될 차예요. 포뮬러1의 새 기술 규정은 공기역학적인 혁신과 파워 유닛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서 이 모델을 향한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물도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 설계 중인 모습과 실제 납품될 때 모습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거액을 지불하는 건 정말 큰 모험이죠. 물론 억만장자 수집가들이나 열혈 팬들에겐 이런 독점적인 포뮬러1 차를 갖는 게 꿈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건 다음 세대 레이스카 중 첫 번째 모델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전례 없는, 그리고 꽤나 위험한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대담하냐고요? 그건 분명하죠. 네,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건 좀 애매하죠. 하지만 이 맥라렌의 결정은 요즘 포뮬러1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또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이는 쇼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린 지금 개념, 기대, 약속을 경매에 붙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지금 포뮬러1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가장 잘 말해주는 장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 2026년형 차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요, 1200만 달러의 후회를 안고 있는 사람도 분명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자, 결승선 채널이 이제 유튜브 멤버십 클럽을 시작했습니다. 자, 부담 없는 소액이고요.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채널 운영을 도와주고 싶은 분들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멤버십 전용 콘텐츠도 올라와 있어요. 첫 번째 영상은 2025 시즌에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놓친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리한 자료예요. 간결하면서도 핵심만 담았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도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은 나중에 채널 전체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응원하고 싶은 마음 있으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2009년 포뮬러1 월드 챔피언이었던 젠슨 버튼이 오는 2025년 내구레이스 월드 챔피언십 WEC 시즌 마지막 경기인 바레인 8시간 레이스를 끝으로 프로 드라이버로서의 커리어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만 45세가 된 버튼은 레이스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인생에서 더 우선시해야 할 것들이 생겼다고 털어놨어요. 이게 제 마지막 레이스가 될 거예요. 전 바레인을 정말 좋아해요. 재밌는 트랙이기도 하고요. 가능한 한 많이 즐기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제 프로드라이버 커리어의 끝이 될 테니까요. 그가 비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튼은 자신의 일상이 너무 버거워졌다고 설명했어요. 몇 주씩 집을 비우는 일정은 이제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과는 맞지 않다고 했죠. 그의 아이들은 겨우 4살과 6살이에요. 또 지난 몇 년간 이미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걸 또 한 시즌 반복할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떠나지만 모터스포츠에 남긴 발자취는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포뮬러1에서 15번의 우승, 17시즌에 걸친 풀타임 커리어,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2009년 브론 GP에서의 챔피언 타이틀까지, 그리고 2011년 캐나다 그랑프리, 그 경기를 잊을 수 있을까요? 팀 동료와 충돌하고 2번이나 꼴찌로 밀려나고 페널티까지 받았지만 마지막 랩에서 베텔의 실수를 틈타 우승을 거머쥔 그 말도 안 되는 레이스, 그게 바로 버튼이었어요. 네, 머리로 판단하고 가슴으로 달리며 재능으로 승부하던 드라이버, 그런 버튼이 정말 그리울 거예요. 그는 이미 포뮬러1의 역사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공개된 에스턴 마틴의 기업 문서가 캐나다 출신 랜스 스트롤이 아버지의 팀으로부터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의 계약을 관리하는 회사인 골든 이글 레이싱 유한 회사가 2024년에 받은 금액은 1230만 달러였어요. 2023년에 560만 달러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전부 스트롤 본인의 실수령 연봉은 아닐 수 있어요. 일부는 개인 지원팀, 트레이너, 에이전트, 컨설턴트 등에게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 수치는 스트롤을 피에르 가슬리와 비슷한 연봉대에 올려놓고 훌켄베르그, 오콘, 알본보다는 훨씬 위에 놓이게 만듭니다. 과거엔 100만 달러 안팎의 상징적인 금액만 받는 걸로 알려졌던 그가 이제는 확실한 미드필더급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다만 이런 수준의 보상에 걸맞은 성적을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따릅니다. 한편으로는 젠슨 버튼이 포뮬러1 현대사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과소평가된 챔피언 중 한 명으로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스트롤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는 점이 참 대조적이에요.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아직 모든 걸 보여주지 못한 드라이버인지, 혹은 지금 보여주는 게 전부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 말이죠. 루이스 해밀턴과 페라리의 신혼기간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과 ESPN의 보도에 따르면 페라리는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해밀턴과의 계약을 2026년 이후로는 연장하지 않기로요. 즉, 이 7번 월드 챔피언의 마라넬로에서의 시간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2024년 초에 체결된 계약은 2026년 말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옵션으로 2027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결정은 해밀턴 본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식통은 페라리가 그 이후까지 함께할 생각은 별로 없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 성적에 있죠. 2025 시즌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봐도 답답한 흐름이에요. 포디움은 한 번도 없었고 르클레르와는 포인트 차이가 64점이나 납니다. 게다가 차량은 서스펜션 문제로 고질적인 하차 현상이 있었고 벌점을 피하려고 성능을 희생해야 할 정도였어요. 중국 스프린트에서 거둔 1승조차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죠. 제 페라리는 챔피언을 받아들였지만 챔피언에게 어울리는 차를 제공하지는 못했어요. 해밀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에 전례 없이 깊이 관여했어요. 기술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부 변화를 촉구하며 직접 나서서 변화를 이끌려 했죠. 하지만 성과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 마흔이 된 그는 여전히 은퇴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아마 많은 팬들도 같을 거예요. 해밀턴이 자신의 커리어를 존중받을 만한 방식으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라이코넨, 베텔, 그리고 알론소처럼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며 15, 16위권에서 레이스를 마감하는 모습은 정말 그들이 받아야 할 결말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이 드라이버들은 서킷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태생이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기록을 갈아치우고 한 세대를 대표했던 해밀턴 같은 인물이 중하위권 팀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한다면 그건 뭔가 어색하고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팀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해밀턴이라는 인물이 가진 상징성과 무게감이 그런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이 반등의 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린 위대한 전설이 자신이 세운 위대함을 잃은 채 떠나는 걸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가 여전히 큰 팀에 있고 여전히 그리드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마음껏 즐겨야 할 때입니다. 왜냐면 그 다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스포츠의 가장 위대한 이름 중 하나를 그리워하는 기억만 남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밀턴은 계속 달려야 할까요? 알론소처럼?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영상에 나온 출처는 전부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어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 영상이 올라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장면일까요? 다음 결승선 채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